중국어로 숫자를 어떻게 읽는 기본적인 것은 이미 다 아실 것이라 생각하고 이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대신 틀리기 쉬운 부분과 수학적 표현, 변화량 비교법, 그리고 어림수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어와의 두드러진 차이 때문에 오류를 범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숫자 1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말에서는 은행같이 숫자를 중요하게 다루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숫자 1과 자릿수 단위는 같이 쓰지 않죠. 예를 들어 1이 맨 앞자리에 있든 중간에 있든 뒤에 있든 100만 개, 217명 이렇게 안 쓴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어에서는 숫자 100부터는 예를 들어 1400, 150, 419 이렇게 1을 자릿수 단위 앞에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12 숫자 중간에 위치할 때는 이 시를 이성으로 읽지 않고 경성으로 읽습니다. 그럼 217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정답은 217입니다. 중국어에서 2가 100의 자리에 있을 때는 200와 200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200는 주로 슈면유라고 해서 뉴스 같은 공식 석상에서 사용하고 200는 회화 중에 많이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0과 관련된 것입니다. 방금 전 1과 마찬가지로 세 자릿수 이상부터 해당되는데요. 중국어에서 100보다 큰 수가 맨 뒷자리를 제외한 중간에 0을 포함하고 있다면 링을 섞어서 이야기합니다. 이때 0이 여러 개 연속되어도 한 번만 링을 읽어야 합니다. 그럼 다음 숫자들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먼저 일시정지를 누르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생략 가능한 것입니다. 질문이 있다면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수와 소수입니다. 분수와 소수는 우리나라 말과 비슷합니다. 분모와 펀즈 그리고 분자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되고 대분수의 경우는 자연수와 여를 앞에 붙여주면 됩니다. 그럼 9와 4분의 3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네, 맞습니다. 9又4分之3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수는 소수점 이하를 한자씩 끊어 읽어주면 됩니다. 42.195는 42.195 이렇게 읽습니다. 다음은 사칙 연산입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합니다. 더하기는 짜, 빼기는 찌엔, 곱하기는 정, 나누기는 조, 모모와 같다인 등호 표시는 덩유. 그럼 아래에 있는 네 식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네,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점은 1 더하기 2는 3에서 보시면 수학에서처럼 개수가 아닌 수 자체를 표현할 때는 1은 일성으로 읽고 2는 량이 아닌 r로 읽습니다. 그리고 나눗셈의 그 식을 보시면 조이와 조의 차이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
A 나누기 B라고 우리가 말로 할 때는 A 조이 B라고 말하고 이것은 B 조 A와 같습니다. 반면에 곱하기인 정과 정의는 차이가 없고 혼용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더하기와 빼기가 아닌 숫자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이야기할 때는 정 또는 fu를 씁니다. 다음은 변화량 비교법입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10년 전의 2배다 라는 문장을 중국어로 말한다면 쓰는 수로에 따라 다른 뉘앙스로 전달 가능합니다. 시를 사용하면 그냥 올해 최저시급이 10년 전의 2배라는 사실을 전달하고 끝난 느낌입니다. 하지만 따오를 사용하면 물가가 계속 증가하고 증가하다가 결국 2배라는 수치가 되어버린 결과에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러는 조금 다른데 러는 after 빼기 before의 그 변화량에 초점을 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2배가 아니라 1배라고 말해야 되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은 상부에 보고하거나 돈이 오가는 등의 중요한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그 뉘앙스에 따라 알맞은 수로를 사용하셔야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표현할 숫자가 정확하지 않을 때 쓰는 방법인 어림수를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숫자를 연달아 사용하는 방법과 방위 명사를 연달아 사용하는 방법, 의문사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또 라이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숫자와 방위 명사를 연달아 사용하는 방법은 비교적 익숙합니다. 한두 개부터 8, 9개까지 숫자를 그냥 연속해서 쓰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와 달리 예외적인 것만 기억합시다. 산우는 연속적이지 않지만 서너 개와 4, 5을 모두 대표하는 말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90는 쓰지 않습니다. 방위명사를 이용한 어림수 표현법으로는 前后, 左右, 上下가 있습니다. 前后는 주로 어느 한 시점, 즉 특정 날짜나 공휴일, 명절과 함께 쓰입니다. 左右는 시점뿐 아니라 시간의 양과도 함께 쓰일 수 있습니다. 上下는 위아래 느낌이 나는 무게나 키 또는 나이를 어림할 때 쓰입니다. 의문사를 이용한 것으로는 지를 숫자 단위와 함께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십 개는 几十个, 십수개는 十几个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어와 라이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어는 남짓이라는 뜻으로 한두 개 정도가 더 많은 오차를 반영하는 반면 라이는 그 정도, 안팎이라는 뜻으로 한두 개가 많거나 적거나 모두를 포함하는 비교적 융통적인 어림 표현법입니다. 일반적으로 0으로 끝나는 수는 또어나 라이가 수사와 양사 사이에 위치하고 그 외 1에서 9로 끝나는 숫자는 양사 뒤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확장을 하면 그 대상이 도량형, 즉 길이나 무게같이 연속적이어서 소수점이 가능한 경우에는 또어나 라이의 위치를 위와 다르게 섞음으로써 의미하는 양을 더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게를 나타내는 찐에서 10多斤肉
十斤多肉十来斤肉十斤来肉는 각각 11에서 12근 혹은 10.1에서 10.2근 또는 8에서 12근 또는 9.8에서 10.2근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이 네 가지 중에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융통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마지막 十斤来肉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10근에 가장 근접하면서 오차를 어느 정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표현법을 정확히 구사할 수 있으면 내 지갑의 두께와 무조건 많이 팔려고 하는 사장님 지갑의 두께를 맞바꿀 일은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소수점으로 표현 불가능한 개수들은 불연속량이기 때문에 처음 예처럼 또어나 라이가 위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중국어로 숫자를 제대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지만 숫자라는 것이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는 도구인 만큼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수러 중에 동사가 수러로 쓰인 동사 수러문을 통해 동사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